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참 금방 갑니다. 날은 덥고 후덥지근하고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먼저 그 지능이 낮으면 화를 잘 낸다. 화를 잘 내면 안 되겠습니다. 지능이 낮으면 화를 잘 낸다는 그 근거,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화를 내면은 감정과 관련된 뇌의 그 변연계가 급격히 활성화돼요. 이렇게 활성화된 변연계는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또 화를 내면은 호르몬 분비 기관인 그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시 뇌를 자극해서 그 화에 불을 지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분노는 자주 그리고 크게 분출할수록 점점 더 제어하기 힘들어지고, 화를 내면 낼수록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그 분노 중독이라고 하죠. 분노 중독. 여기에 빠져서 머리가 계속 나빠지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크게 잘못된 것 없는 여러분에게 자꾸 화를 내면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큰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도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은 이미 뇌가 쪼그라들어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화를 자주 그리고 크게 내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그가 낸 화 때문에 갈수록 멍청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놀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부로 화를 막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면 낼수록 본인이 손해라는 거죠. 정신 건강에 안 좋다. 근데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참 이 화를 안 낸다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훈련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어떤 소식이 있는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도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저도 참 좀 궁금합니다. 요즘 인도 지금 많이 두드려 맞고 있죠. 트럼프한테 관세로. 그러다 보니까 감세를 하는 것 같아요. 감세.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50%이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된 그 모디 인도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감세 계획을 내놓아 가지고 내수 활성화, 지지율 떠받치 나섰네요. 일단은 모디 행정부가 지난 16일 부가세인 상품과 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내놓았고, 2017년 처음 도입된 GST, 이게 부가세인가봐요. 일종의 상품 서비스세 GST, 각종 상품과 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분류해서 5, 12, 18, 28 이렇게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4가지 세율이 5%와 18%의 2가지로 통합이 돼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인 28% 세율은 폐지된다고 인도 연방정부 관계자들이 전했고, 또 포장식품을 비롯해서 소비재 등 기존의 12% 세율 품목의 대다수가 5%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소형차에 대한 GST 세율을 18%로 낮춰요. 18% 낮추고, 이 건강보험, 생명보험 이런 세율도 현재 18에서 5% 인하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담배, 사치품 등 5가지에서 7가지 품목에는 40%의 죄악세를 부과할 거랍니다. 또 현재 28%의 GST에 최대 22%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이 대형차의 세율은 43에서 50%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하죠. 이번 개편안은 오는 10월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모든 주 대표가 참여하는 GST-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서 10월부터 생필품, 자동차 등 가격이 인하돼서 소비자는 물론이고 보험업계와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관측이 되네요. 특히 자동차 업계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인도 소형차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인 마루티 스즈키 주가가 8.75%나 뛰었네요. 소형차 2위 업체 현대차 인도법인도 8.15%나 급등했다. 자동차 보험주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감세안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해서 미국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를 상쇄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 때문에 난리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급락했던 동아시아 증시는 관세 협상 기대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 수출과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까지 겹쳐서 아시아 증시는 역사적 최고가를 이달 들어서 계속 세웠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이 예상치를 웃도는 전 분기 대비 1% 증가로 나왔고, 중국도 다른 경제 지표는 부진했는데 수출은 2개월 연속 시장 예상을 상회한 데다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난달까지 글로벌 증시 상승률 1등이었던 코스피가 이달 글로벌 서머랠리에서 나홀로 후진하고 있는 것은 상승에 대한 피로감, 정책 기대감 약화,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 때문이라고 하죠. 코스피는 지난 4월 9일에 관세 충격에 2293.7까지 떨어진 이후로 7월 말까지 강한 상승세에 올랐는데 4개월간 상승폭은 40%에 달하죠. 글로벌 증시들이 주춤했던 기간에 나홀로 상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막상 미국 금리 인하 기대는 호재의 영향을 이달 들어서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월 13.86% 오를 때 니케이는 6.64% 상승했지만 이달 들어서 코스피는 2.1% 하락하고 니케이는 6.44% 뛰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과거에도 짧은 상승 후에 긴 박스권을 보여주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는데 1989년 3저 호황으로 1000 달성 후에 17년간 정체, 자동차 화학 종유 그 장세로 인해서 2000년대 중반 2000 도달 후에 13년간 정체고, 그 후로 또 코로나19 장세로 3300선까지 갔지만 4년간 하향세입니다. 코스피가 3200선에 도달한 지난달 말 코스피는 45년의 역사 동안 한 단계 레벨업 이후로 장기간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이 돼야 하고, 그 능력이 주당 순이익에 반영되는 구조가 확립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25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그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 하향, 그리고 증권거래세 같은 증세 요건이 정책 기대감을 훼손시킨 것도 박스피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적더라도 그동안 코스피 5000이라는 정부 의지에 거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것이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켰어요. 여기 또 외국인들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대표적인 저주가 순자산 비율주인 은행주, 증권주를 대고 매수했는데 최근에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상생이나 사회적인 책임, 교육세 부담을 강조하면서 주주 환원은 후순위로 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KRX 은행지수가 이달 들어서 2.3% 하락, KRX 증권지수 4.7%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세 2025년 2분기 실적이 증권가 전망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저조했던 것도 코스피 부진의 원인이죠. 국내 증권사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았던 334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2, 4.7% 밑돌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기업의 매출 632조 원, 영업이익 64조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매출액 618조, 영업이익은 61조 원을 거두는데 그쳤다고 하네요. 하여튼 뭐 썩 좋진 않다는 겁니다. 썩 좋지 않아요. 실적도 안 좋고 요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죠. 뭐 여천, NCC 관련된 지금 케미컬 쪽도 상당히 안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신형 M 출시에 갤럭시 S25 할인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시장의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이제 프리미엄 폰을 할인 판매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서는 것 같아요. 하반기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데 출하량을 늘려서 글로벌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은 이달 중에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갤럭시 A07이네요. 그리고 갤럭시 A 시리즈는 신흥국을 겨냥한 40만원에서 60만원대 중저가 보급형 제품인데 갤럭시 A07은 6.7인치 LCD, 90Hz 주사율, 모바일에 AP 달려있고
모바일 AP는 그 대만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 그겁니다. 미디어텍스네요. 후면 카메라 50메가니까 5,000화소죠. 5천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800만 초광각, 200만 매크로 카메라,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네요. 3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중저가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법인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갤럭시 M07 모델 지원 페이지를 공개해가지고 출시 예고합니다. 삼성이 인도 등 신흥국 공략을 위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 스마트폰이라네요. 출고가가 한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중저가, 초저가 이런 쪽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는 9월 19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준 플래그십폰 갤럭시 S25 FE도 펜 에디션도 글로벌 시장에 순차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많이 팔아서 매출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무더위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